토끼전. 세상의 모든 물 중에서 동서남북 네 곳에 있는 바닷물이 가장 컸다. 각각의 바다에는 모두 용왕이 있었다. 동해 용왕의 이름은 광현왕, 서해 용왕은 광덕왕, 남해 용왕은 광리왕, 북해 용왕은 광태광이었다. 어느 날 북해 용왕 광태광이 몹쓸병에 걸렸다. 이름난 의원들이 달려와 그의 맥을 짚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 여보게, 도대체 대왕께서 어디가 편찮으신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도 처음 보는 병입니다. 다급해진 신하들은 병에 좋다는 약을 모조리 구해왔다. 그러나 약이라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용왕의 병은 나아질 김새가 보이지 않았다. 용왕은 병상에 누워 한숨을 쉬었다. 이 넓은 바다에 치매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옛날 중국의 진시황도 여러 사람에게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하는 약을 구해오도록 시켰으나 끝내는 찾지 못했다더니 결국 목숨이란 하늘에 달린 것인가 보구나. 전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약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신하들이 위로했지만 용왕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내 목숨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려. 하지만 손도 써보지 못하고 이대로 죽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오. 어느 날 밤이었다. 갈수록 심해지는 병 때문에 용왕은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이리저리 뒤척여 보아도 잠은 오지 않고 통증만 더 심해졌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때였다. 갑자기 용왕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길고 흰 수염에 지팡이를 든 모습이 마치 산신령 같았다. 내가 이제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구나. 용왕은 눈을 껌뻑거려 보았다. 하지만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용왕은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나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가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로구나. 용왕이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노인이 방긋 웃으며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전하께 도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오? 그대는 누구시오? 저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약을 구하고 계시지요? 그렇소. 하지만 어떤 약을 써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소. 전하의 병은 신선들이 먹는 약이라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오?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꺼내어 약으로 만들어 드시면 곧 나을 것입니다. 노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졌다. 다음날 용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간밤에 한 도사가 내 앞에 나타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소. 신하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전하, 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이요. 토끼의 간을 약으로 만들어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소. 용왕의 말을 들은 신하들이 술렁거렸다. 여보시오, 혹시 토끼라는 짐승을 본 적이 있어? 없소, 나는 이름도 처음 듣소. 육지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육지에 사는 짐승에 대해 어찌 알겠소? 그런데 어찌하여 토끼의 간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오? 내가 어떻게 알겠소? 혹시 병이 깊어지다 보니 이제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모양이오. 수근거리는 신하들의 모습을 본 용왕은 얼굴을 찌푸렸다. 이제 치매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육지에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시오. 그러자 한 신하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하, 토끼는 육지에서 사는 짐승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속에 사는 저희들이 육지에 사는 짐승을 무슨 수로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신하들은 그 말이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 대한 충성심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이오? 용왕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휴, 누가 나를 위해서 토끼를 잡아올꼬?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다. 신이 비록 재주는 부족하지만 전하를 위해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니 체격이 크고 힘이 세기로 소문난 문화가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용왕은 문어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오, 문어 장군, 그대의 용감함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대가 만약 이번 일에 성공한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소. 그런데 이번에는 자라 별주부가 문어를 향해 소리쳤다. 여보시오, 문어 장군! 그대는 우리 신하들 중에서 가장 말재주가 없지 않소?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토끼를 깨워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오? 별주부의 말에 문어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별주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대가 육지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대를 잡아서 잔치상에 올리는 음식으로 쓸 것이오. 그러니 괜히 나서지 마시오. 토끼는 내가 잡아오겠소. 화가 머리끝까지 난 문어는 별주부에게 따졌다. 그게 무슨 소리오? 그대는 납작한 나무 접시처럼 생겼으면서 무슨 재주로 토끼를 잡아온다는 것이오? 오히려 그대가 육지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잡혀 국속으로 들어갈 것이오. 허허, 내가 납작하게 움츠리면 수박 모양이요. 평평하게 몸을 펴면 소뚜껑 모양이 돼요. 만약 고기 잡는 어부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들키지 않고 토끼를 만날 수 있어. 말주변이 부족한 문어는 별주부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른 채 뒤로 물러났다. 별주부는 용왕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전하, 신을 보내주십시오. 꼭 토끼를 잡아 바치겠나이다. 그대의 말을 들으니 믿음이 가는구려. 좋소. 그대를 육지로 보내겠소. 용왕의 허락을 받게 된 별주부는 뜰듯이 기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이 있습니다. 신이 물에서만 살다 보니 산속에 사는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름난 화공을 물러 토끼를 그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육지로 나가겠나이다. 용왕은 당장 명령을 내려 나라 안의 유명한 화공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한자리에 모인 화공들이 각각 눈, 귀, 입, 코, 털 등을 맡아서 그리자 금세 토끼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용왕은 화공들에게 상을 내린 후 별주부에게 토끼 그림을 주며 말했다.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내가 어렸을 때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다가 낚싯바늘에 걸린 적이 있었소. 그때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줄을 끊어 겨우 살아났었어. 그러니 특히 어부의 그물과 낚시꾼의 미끼를 주의하시오. 별주부는 걱정하는 용왕을 안심시켰다. 전하,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성한 몸으로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전하께서는 부디 제가 다녀올 때까지 몸을 잘 돌보십시오. 별주부는 용왕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당부했다. 부인, 내가 대왕의 병안에 좋다는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로 가게 되었소. 내가 다녀올 동안 늙으신 부모님과 어린 자식들을 잘 부탁하오. 네, 저희는 걱정하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마친 별주부는 육지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별주부는 깊은 바닷속에서 단숨에 헤엄쳐 나와 해안가에 이르렀다. 그러고는 토끼가 사는 산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육지에서는 이제 막 봄이 물을 잇고 있었다. 길 옆으로는 푸른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그 사이로 노란 꾀꼬리가 지저귀며 날아다녔다. 그리고 들판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짙은 꽃향기에 취한 벌과 나비들은 꽃 주위를 맴돌았다. 별주부는 처음 보는 육지의 모습에 넋을 잃었다. 육지에는 참으로 신기한 것이 많구나. 알록달록한 빛깔에 예쁘게 생긴 이것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이 은은한 향기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육지의 풍경에 감탄하면서 토끼를 찾으러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 중턱에 이르자 처음 보는 짐승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별주부는 바위에 앉아 눈에 보이는 동물들의 모습과 토끼 그림을 비교해 보았다. 저것이 토끼인가? 아니야, 이빨이 튀어나오지 않았어. 그럼 저것이 토끼인가? 아니야, 머리에 뿔이 나 있군.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한 짐승이 풀을 뜯어 먹으며 별주부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별주부는 한 번 더 그 짐승과 토끼 그림을 비교해 보았다. 기다란 귀를 가진 것이 영락없는 토끼였다. 별주부는 기뻐서 소리쳤다. 옳거니! 이제야 토끼를 찾았군! 별주부는 토끼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안녕하시오. 혹시 그대가 토끼 선생이시오? 토끼는 별주부를 보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토끼요. 그런데 댁은 누구요? 나는 물속에 사는 별주부라 하오.
물속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여기까지 왔다오. 그런데 당신을 척 보니 귀가 긴 것이 뛰어난 인물로 보이는구려. 당신과 친해지고 싶소만. 토끼는 자신을 축켜 세우는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러나 별주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점잖은 채 하며 대답했다. 나는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짐승들을 만났다오. 그런데 그대 같은 모습은 처음 보는구려. 그대의 발은 뭉툭하고 목은 길며 등이 넓적한 것이 꼭 나무 접시처럼 생겼소. 그대의 말을 들어보니 참 오랜 세월을 산 듯하오. 올해 나이가 몇이오? 토끼는 별주부의 물음에 거드름을 피우며 대답했다. 300살이 넘었다오. 그렇구려. 300살이 넘도록 오래 살다 보면 재미있는 일도 많이 겪었을 것 같소. 한번 들려주시오. 재미있는 일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소. 육지의 깊은 산속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있고 하늘에는 구름이 떠다닌다오. 그래서 이 몸은 풀잎의 이슬을 받아먹고 꽃향기를 가득 들이마시며 온갖 열매들을 따먹는다오.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세상을 바라보면 가슴이 탁 트이는 것처럼 시원하다오. 별주부는 일부러 감탄하는 척하며 말했다. 정말 재미있겠구려. 사실 나는 북해 용왕의 신하라오. 그대가 육지의 재미를 말했으니 나도 용궁의 재미를 말씀드리겠소. 용궁의 재미라는 말에 토끼는 귀를 쫑긋했다. 용궁의 재미라? 무엇인지 궁금하구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용궁에는 집을 지을 때 보석으로 된 주춧돌에다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진주로 만든 대들보를 연결한 후 거기에 옥으로 만든 기와를 넣는다오. 방에는 수정으로 된 발을 들이우고 난간은 순금으로 꾸미지요. 그뿐 아니라 온갖 색깔의 구름으로 산을 만든다오. 그리고 매일같이 아름다운 시녀들이 천일 동안 담근 술을 권하지요.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안개를, 밤에는 구름을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닌다오. 이 밖에도 용궁에는 여러 가지 재미가 많다오. 토끼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다는 말이오? 별주부는 토끼가 자신의 꾀에 넘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내가 그곳에 산다 하지 않았소? 그대는 육지에서의 즐거움이 크다고 했으나 비가 내리면 바위 틈에 몸을 피해야 하고 만약 운이 나빠 그 바위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몸이 가루가 되지 않겠소? 또 사냥꾼이 키우는 사냥개들은 언제나 컹컹 짖어대며 그대를 쫓고 있지 않소? 토끼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어떻소? 나를 따라 용궁에 가지 않겠소? 그곳에 가면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을 수 있소. 잘 생각해보구려. 낯선 곳에 가는 게 조금 두렵기는 하나 그대의 말을 들으니 한번 가보고 싶구려. 토끼가 허락하자 별주부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이놈 이제야 내 꾀에 넘어왔구나. 그럼 빨리 갑시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즐거움을 일찍 맛볼 수 있지 않겠소? 알겠소.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하고 오겠소. 별주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토끼가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면 그의 아내가 가지 말라고 말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별주부는 토끼에게 비아냥거렸다. 사내대장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려. 그만한 일을 가지고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토끼는 별주부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다. 어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시다. 그런데 육지에 사는 내가 어떻게 물속을 헤엄쳐 갈 수 있다는 말이오? 걱정 마시오. 물가에 가서 내 등에 업히기만 하면 된다오. 토끼와 별주부가 함께 산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위 밑에서 너구리가 나타났다. 너구리는 토끼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토끼야, 처음 보는 짐승과 어디를 가느냐? 내가 지금까지 들으니 저놈이 아무래도 무슨 속셈이 있어서 너를 데려가는 것 같구나. 그러자 별주부가 너구리를 크게 꾸짖었다. 어허, 너는 누구길래 이처럼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냐?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할 일이 없거든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토끼는 별주부의 기분이 상할까봐 쩔쩔대며 서둘러 말했다. 자, 저런 녀석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갑시다. 너구리는 별주부를 따라가는 토끼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